산불 등 대형 재난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재난안전기동대가 창설됐습니다. 전직 특전사와 해병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SNS 명소로 떠오른 채석장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방문객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산불을 비롯한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될 재난안전기동대가 창설됐습니다. 기동대원들은 전직 특전사와 해병대 등 20명 규모의 정규 조직으로 산불 진화와 산악사고 현장 구조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주 야간 할 것 없이 산불 현장에 투입된 산림재난기동대는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인명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산림재난기동대가 재난안전기동대로 확대 개편되어 공식 창설됐습니다. 재난안전기동대는 발대식을 열고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동대는 평상시에는 안전계도와 재난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전문 재난 대응 조직입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다중인파 사고 등 사회 재난까지도 모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난안전기동대를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에 특화된 조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최전선 조직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하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동대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직 특전사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등 재난 현장 전문 인력들이 대거 포진됐습니다. 제가 군사생활 했을 때도 22년 울진 산불 때도 그때 주민 대피랑 초기 진화에 제가 주 임무였는데 그것보다 이제 산불이나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 먼저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주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게 기후 위기 시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가장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통해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가창면의 한 채석장이 에메랄드빛 호수로 이른바 SNS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채석장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시설 보완이 시급하지만 사유지여서 지자체의 개입도 한계가 있습니다. 천예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SNS 명소로 떠오른 채석장은 자연이 만든 호수입니다. 주변으로 숲풀만 무성할 뿐 안전시설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채석장 주변은 이렇게 임시로 안전펜스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밀려드는 방문객으로 인해서 이 안전펜스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석장은 평일인데도 1시간에 수십 명이 찾아옵니다. 방문객이 많아지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너무 예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진 찍을 목적으로 오지만 너무 안전장치가 없어서 너무 위험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채석장을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에메랄드빛 호수와 잿빛 절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한 발 두 발 뒷걸음질 하다 보면 수심 10m 호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치도 좋고 좋은데 안전장치가 너무 없었습니다. 안전장치가 여기 펜스가 이렇게 돼가 있는데 펜스가 침으로써 안전하게 이제 구경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오는 사람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이유는 이 채석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을 뿐 채석 작업은 곧 재개될 것이라는 게 채석장 측의 설명입니다. 허가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서 막아놔야 됩니다. 예. 물속에 사람 들어가지고 만약에 무슨 인명사고라든지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다 막아놓고만 그래도 막아놔도 해설대가 또 막고 있는데. 채석장 측은 입구에 안내판을 내걸어 사유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석장의 비경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밀려드는 방문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시민 14,000여 명이 청구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 행위가 의심된다며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말 동대구역에 세운 3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예산 4억 8천만 원을 들여 건립한 것으로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된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가 건립 근거가 됐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 14,000여 명은 지난해 6월 이 조례를 폐지해달라며 주민 발안 청구를 했고 대구시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가 이번 6월 회기에는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심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례 제정과 폐지는 굉장히 또 신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만 또 이게 뭐 우리 대구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의견 청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주민이 청구한 조례는 1년 이내에 심의,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가능합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이번 회기에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상정 일정을 밝히라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주민조례 발안법에 따라 1년 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활용해 최대한 상정을 미루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담회 요청도 하고 공청회 개최 요구도 하고 등등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처리를 미루기 위해서 지연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민단체는 이번 6월 회기 동안 조례 폐지안 상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내 박정희 동상 찬성 여론도 적지 않은 데다 대구시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조례 폐지안 통과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의회가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제317회 정례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합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 결산안 4건, 재개정 조례안 27건, 동의안 7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합니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 9,661억 원, 대구시 교육청 4조 2,483억 원으로 예결위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재정 운영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10년간의 대구 지역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오는 26일 열립니다. 공청회에선 도시철도 5호선, 순환선 등의 주요 노선과 경제성 등이 공개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올 연말쯤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연평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게 산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꽃게잡이 어민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금어기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봄 꽃게 잡이가 시작된 지난 3월. 지난달까지 석 달간 연평 지역 꽃게 어획량은 57.1톤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연평 지역 꽃게 어획량 급감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연평 지역 꽃게 어획량은 309.25톤. 전년 같은 기간 어획량이 1,300톤을 넘었던 걸 감안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연평 지역의 꽃게 어획량 감소는 바닷물 온도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꽃게는 수온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올봄 연평도 주변 해역은 수온이 예년보다 낮았습니다. 반대로 지난해 가을엔 서해안 수온이 전반적으로 높아 꽃게가 연평 어장으로 몰리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진짜 뭐 5월 말까지도 좀 손이 좀 차갑다고 그래야 되나? 좀 날씨가 워낙 차갑고 이 연평도 같은 경우는 좀 수심이 얕은 지역이라 좀 온도가 따뜻해져야지 꽃게들이 올라오는 지역인데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갖고 조금씩 더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은 좀 시기가 늦었다고 봐야죠. 저희가 조업이 이제 이달 말로 끝나니까. 연평 지역에선 수온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지는 만큼 금어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로 꽃게 금어기가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바닷물 온도 변화에 따라 금어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달성군에는 유치곤 길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한 고 유치곤 장군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인데요. 유가업 출신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지정됐습니다. 이 같은 명예도로명은 5년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연장이 결정되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이 유치곤길 명예도로명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호국 보훈 특집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슬산 산기슭에 자리한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 이 기념관 주변 620m 도로는 고 유치곤 장군의 이름을 따 유치곤 길로 불립니다. 유치곤 길은 지난 2015년 대구지방보훈청의 제안으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5년 단위로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사용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곤 길이라는 명칭은 앞으로 5년 뒤인 2030년까지 유지됩니다. 우리 유치곤 장군이 달성군 유가 쌍계리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으로서는 우리 유 장군의 유적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해준 그에 대해서. 그러나 유치곤길은 실질적인 주소로 쓰이지 않는 이른바 명예도로명입니다. 명예도로명은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인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부여되는 상징적인 도로명입니다. 고 유치곤 장군은 달성군 유가업에서 태어난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6.25 전쟁 당시 200회 이상 출격하며 큰 공적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치곤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이자 지역이 낳은 진정한 호국 영웅입니다. 이번 명예도로명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장군의 헌신을 기리고 2026년 완공 예정인 호국 기념관과 함께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치곤 길은 달성군의 하나뿐인 명예도로명입니다.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한편으로 달성군에 흔치 않은 호국 영웅을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유치곤 길 구간을 더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유치곤 장군이 누구기에 그의 이름이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유치곤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로 평가받는 인물로 달성군 출신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6.25 전쟁 당시 승오리 철교 폭파작전을 비롯해 수많은 전공을 올렸습니다. 유치곤 장군이 누구인지 또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계속해서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치곤 장군은 6.25 전쟁 당시 활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로는 유일하게 200회가 넘는 출격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주요 보급로였던 승오리 철교 폭파작전과 동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3.51 고지 탈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특히 유엔 공군이 500번 넘게 시도해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승오리 철교를 동료들과 함께 한 번에 폭파에 성공한 성과는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공받은 전투기 조종사로 임하시면서 적을 물리치겠다는 각오 하나로 출격을 감행하신 분이시죠. 요즘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한쪽 눈, 왼쪽 눈을 거의 실명했는데 그 사실까지 숨기면서까지 최다 출격 203회를 하신 분인데요.
공군의 신화 호국의 상징으로 기억된 고 유치곤 장군을 기리기 위해 달성군은 지난 2015년 그가 태어난 달성군 유가읍 비슬산 자락에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4,000제곱미터 정도로 장군의 동상과 공군 전투기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특별 전시관에는 장군의 유품과 공군 관련 시설물을 전시해 놓았지만 내년 완공을 목표로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기념관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기념관은 이미 해체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호국 공원으로 지금 현재 달성군에서는 조성할 예정인데 우리 남아있는 우리 후손들은 유치곤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과 투철했던 군인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고 유치곤 장군은 대구가 낳은 진정한 호국 영웅입니다. 명예도로명인 유치곤길 사용기간 연장 조치가 대구 시민과 달성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섬유박물관이 개관 10주년 특별전을 엽니다. 대구와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역사, 그리고 대구 섬유박물관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나아가 섬유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합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와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구 섬유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특별전을 엽니다. 전시 주제는 비욘드 텍스타일, 섬유, 경계를 넘다. 섬유의 무한한 가능성과 첨단 기술력을 조명하고 섬유가 단순한 의류 재료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섬유라고 하면 직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섬유는 직물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접목되어서 우리 삶의 방향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섬유업체가 만든 지뢰 제거용 방탄복과 헬멧, 고온의 열을 견딜 수 있는 난연복과 안전모, 쇠보다 강하면서도 가벼운 카본 소재의 자전거와 양궁활, 항공우주, 방위산업, 의료, 건축, 스포츠, 자동차 등 섬유는 첨단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패션의 미래를 고민하는 디자이너들의 작품들도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가죽 재킷 드레스입니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패션에도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된 로봇의 부품을 활용한 3D 프린팅 드레스, 그리고 디자이너의 감성과 AI 디자인 플랫폼의 기술을 결합해 제작한 작품도 대구에서는 처음 선보입니다. AI 기반 디지털 룩북 생성 솔루션을 통해 제작된 패션 하브와 대구 섬유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가상 패션쇼는 기술을 잇는 시대의 도래를 보여줍니다. 섬유산업이 직면한 환경적 과제와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에 대한 고민도 제시하면서 기술 혁신 속에서 추구해야 할 섬유의 미래가 무엇인지 그 방향성과 가치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가 우리 동네 한방 주치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280여 명에게 한방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이나 소화기 장애, 아토피 등의 증상을 가진 저소득계층으로 모두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한약도 받아갔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45개 한의원은 단순 진료를 넘어 한방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조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달서구 한의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664명에게 약 5억 5천만 원 상당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대구시가 이달부터 공공배달앱 대구로를 통해 소비 쿠폰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구로 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하면 다음 주문 시 만원 쿠폰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더해 최대 5천 원을 지급하는 요일별 할인 쿠폰과 온누리 상품권 5% 결제 할인 등도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전국 공공배달앱이 동시에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6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대구 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지도 점검 대상은 서구와 북구 지역 학원 880여 곳과 교습소 570여 곳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심야 시간대 과도한 교습 운영과 교습소의 강사 임의 채용,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거짓 과대 광고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불법 심야 교습 행위에 대해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엔지니어링 이종찬 대표가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며 고액 기부자의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264번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2, 3년 전부터 나눔에 대한 결심을 했었다며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아너소사이어티와의 인연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제34대 회장으로 배인호 성우건설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배 회장은 지난 22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달성군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합니다. 복화술 연극 공연과 참여형 놀이 체험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하빈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2025 달서 여성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오는 8월 7일까지 매주 한 차례 건강과 경제, 인문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춰 여성들의 자기개발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